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두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김제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정희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홍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원시가 광안루원 춘향사당에 설치할 춘향영전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적이 있는 강수주 화백 작품과 제3의 작품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멸치잡이 불법 포획 단속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단속 대상은 조업구역 위반과 불법 어구 적재, 그물코 규격 위반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최근 김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지역사회가 연일 비상입니다. 김제시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2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도내 확진자 수는 열흘 넘게 두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했던 김제의 한 병원입니다. 짐을 싼 입원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나섭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자가 격리하고 병원 운영은 잠시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회식이 오늘 안 해요. 수요일부터 지금 0일이에요. 지난 25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김제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일상생활 속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김제시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익산 노래방 외국인 관련 집단 감염으로 육가공 공장 및 자동차 부품회사 근로자, 가족 간 접촉, 병원 내 입원 환자, 학생 등 여러 집단 감염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행사와 집회, 결혼식과 장례식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방역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황. 시에서도 빈틈없는 방역상황 특별 점검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단계 하향 조정과 김제에 앞서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까지 3단계로 격상했지만 도내 확진자 수는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2일 오전 기준 전주와 완주, 부안 등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4명 나왔고 또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9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돌파 감염 사례는 14건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와 전남도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한정희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지사는 한 장관에게 수재 및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댐과 하천의 통합 관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에서 2,200억여 원의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가 광안루원 춘향사당에 설치할 춘향영정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춘향사당에 설치된 적이 있는 강주수 화백 작품과 제3의 작품 가운데 어떤 것을 설치할지 검토할 예정이며 다만 작년에 철거한 친일 작가 김은호 화백의 춘향영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남원시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을 내린 뒤 내년 5월 춘향제가 열리기 전에 영정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3의 작품을 공모하게 되면 절차와 제작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이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멸치잡이 불법 포획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다른 지역 연안 어선의 도경계를 침범하는 무허가 조업과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구 적재, 그물코 규격 위반 등입니다. 부안해경은 해양수산부와 관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해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한국의 갯벌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 15번째 세계유산이며 자연유산으로는 2번째인데요. 이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고창 지역 갯벌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은 갯벌 보존책 강화와 함께 명소화 개발 사업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본 고창 만돌갯벌입니다. 만돌갯벌을 비롯한 고창 갯벌 등 국내 4개 갯벌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고창 갯벌을 비롯한 우리나라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함께 멸종위기 젖새의 기착지로서 중요하다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고창군은 갯벌 인근에 갯벌 세계유산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군은 또 이곳에 자연생태원과 소금 관련 6차 산업화 단지를 만들어 서해안권 생태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 또 하나의 타이틀이 주어졌습니다. 갯벌 세계 자연유산이 등재됐습니다. 이 소중한 유네스코 갯벌이라는 자연유산을 알뜰하게 가꾸고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갯벌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고창 지역 어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훼손을 줄일 수 있는 갯벌 보존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갯벌에서 생산되는 백합과 바지락, 김 등 천연 수산물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요청했습니다. 저희 고창 갯벌은 게르마닌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런 좋은 김을 먹거리를 갖고 좋은 김을 갖고 브랜드화 시켜서 이렇게 수입에 이제 많은 창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소비자분들이 김의 질실이 김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못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점이 있거든요. 멸종위기 젖새 27종을 비롯해 2천여 종의 신기한 생물종이 살아가고 있는 갯벌. 세계인이 공유하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갯벌 생태계 보존을 위한 주민들과 행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고창군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로컬테트 라이프 고수면 사업은 고창군 고수면 일원에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창군 등 12개 지자체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가 아이를 낳은 가정에 주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출생 축하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는 기존 10만 원에서 3배 늘어난 30만 원, 둘째와 셋째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이 밖에 둘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박물관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도내 주요 병원들이 응급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제각각으로 산정하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병원마다 검사 비용이 최대 5만 원 가까이가 차이나고 있어 통일된 비용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은 응급실 중증도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약 8에서 9만 원 비용이 들지만 3에서 5등급 사이 중증도 환자는 검사 비용 100%를 본인 부담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3등급은 응급수술을 필요로 할 경우 5에서 20%의 자부담이 있고 중증도 1, 2급, 즉 중증도가 높은 응급실 환자의 경우도 5에서 20%의 자부담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주예수병원은 응급실별 내원 환자에 대한 자부담 기준은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객은 코로나19 검사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약 50%만 자부담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주병원과 전주대자인병원의 경우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 응급실 내원 검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2단계일 경우 검사 비용이 100% 무료라는 겁니다. 이렇듯 병원별 응급실 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이 제각각인 이유는 급여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을 토대로 적용되지만 전주대자연병원과 전주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보안군 민원콜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 민원콜센터는 민원 상담과 문화, 관광, 축제 등 군정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방침입니다. 보안군은 앞으로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 민원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과 휴일에는 군청 당직실로 전환 운영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부안 군정에 대해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부안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군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 생산된 임실홍실 고추 판매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농업회사 임실고추엔 농산물 가공 판매는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농가 500여 곳을 대상으로 홍고추 1,45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직영 판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실홍실 고추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임실군을 대표해 전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